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라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보통 제 이름 소개할 때 제가 드리는 제 소개 설명이 있죠.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그중에 멈추지 않는 순환선 달리는 2호선. 저 2호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What's your name? 이름이 뭔가요? 옛날에 여러분 혹시 그 포미닛이라고 좀 오래되긴 했다. 그죠? 그 가수 중에 독립해서 나온 가수 중에 현아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뭐예요? 하던 기억나세요? 아유, 아시는구나. 모른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 이름이 뭡니다.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렇게 서로 간에 안면을 트면서 존재를 보여주는 것, 우리가 이 과정을 인사라고 부르는데 어쩌면 우리의 첫 번째 인사 서로 어떻게 했나요? 강렬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아주머니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이런 걸까요? 자, 우리가 서로에게 존재를 보여준다는 건 무엇인가? 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내게로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학 생활에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내 친구, 내가 만나는 내 교수님, 그리고 내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나의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만들어진 지금의 현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그 미래에 대한 거대한 그림의 흐름, 이 역사적인 흐름이고 의식의 흐름이고 성장의 흐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흐름들이 면면이 흘러가게 될 텐데 그 이야기들 중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장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성장의 이야기의 이름 바로 뭐냐? 창조, 그리고 창조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사실 우리 지금 성인이 되었잖아요. 성인이 되어서 지금 이 나이 올 때까지 어마어마한 창조를 꾸준하게 해왔고요. 그 창조의 숫자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 다만 우리가 잊은 것들이 많아서 막상 떠올리면 그렇게 기억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저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가운데 북두칠성도 배웠고요. 북극성도 배웠고 카시오페이아도 배웠고 뭐 그밖에 먼 자리 해가지고 뭐 각종 자리를 다 배웠는데 그중에 볼 수 있는 별은 하나도 없더라. 그러나 그 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의 이야기들이 창고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딱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이러한 의미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다면 우리 현실이 그리고 만족스러운 분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자, 우리 나는 내 삶이 지금 만족스러워하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Great, excellent. 꽤 드셨어요. 두 분. 자, 내 인생 나 그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분 한번 손 흔들어 보실까요? 이렇게 흔들어 보죠. 뭐 지축이 흔들립니다. 어마어마해요. 장난 아닙니다. 자, 놀랍게 어느 연령대를 가도 어느 학교를 가도 성별과 무관하게 빈부와 무관하게 삶에 대한 만족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저히 낮더라.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역사적 사건과 현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창조성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민족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K-팝 열풍과 함께 도래했던 세계를 울리는 북들이 있죠. BTS가 있습니다. BTS. 우리가 BTS 난리가 났는데 여기 중에 아미도 있고 난 아남이야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하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BTS라는 이름을 또 지었고 또 그다음 우리가 들었고 또 그의 노래를 따라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댄스를 하기도 하고 그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약간 자부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 면모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BTS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현재 속에 들어와 있는 BTS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데 하나의 조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스럽지 못한 현재까지 왔다 하더라도 저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가 과거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또다시 만들어갈 현저히 심하게 남아있는 정말 죽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청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갈 길이 멀고 또 그 길이기 때문에 매번 또 하나의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가정한다면
하늘의 별처럼 많았던 그 숱한 별들 중 아는 이름과 모르는 이름, 그러나 내가 눈을 떠서 봤을 때 있는 이 하늘이 지금이거든요. 이제 미래를 한번 만들어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자 원료이자 진료, 창조와 창조성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일단 제목이 어마어마해 보이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것일수록 nothing, 사실 특별하지 않더라. 오늘 역시 그러한 이야기가 진행될 거예요. 정말 특별한가? 아니면 전혀 특별하지 않은가? 전 특별하지 않다의 한 표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처음 만나는 이야기도 있고 모르는 이야기들도 있을 텐데 한번 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조수가 실험실 창문을 닫지 않은 실수로 잡균이 포도상 구균 접시에 침투하는 바람에 우연한 사건에서 푸른 곰팡이가 시작됐다. 벤자민 프랭. 벤자민 프랭 아시죠? 어쨌든 이름은 모르겠어. 프랑켄슈타인인가 뭐 프랭클린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푸른 곰팡이에 대한 사건이 대단히 우연해서 기인했다라는 얘기는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바로 밑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요한 일회성의 사건은 일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완전히 분리돼서 맥락도 없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후에 일상의 연속적인 역학이 숨어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 교수란 직업이 아주 그 책을 어렵게 쓴 다음에 이걸 쉽게 풀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재능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무의식. 우리 어렸을 때 여러 경험이 우리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래가지고 나 어렸을 때 막 그렇게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고 내 스트레스 받았던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바로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의 포스터를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영화가 바로 뭐냐? 우리가 지금 함께 뒤에서 보고 있는 나비 효과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경에서 이 나비의 펄럭임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카오스 이론처럼 어렸을 때의 작은 사건 하나가 어떻게 성인기에 가가지고 태풍과도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는 여러 과거들의 집합체이자 과거들에 대한 사건의 해석들이 함께 조합된 것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지금 써놓은 두 번째 문장의 이야기거든요. 일단 어려운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나간다. 패스. 그러면 또 한마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고 계십니까? 잠들었다고요? 잠시만 깨보세요. 심지어 잠든 순간에라도 우리의 뇌는 쉰다 안 쉰다? 쉬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수면 과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이나 혹은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뇌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심리학에 요새 관심 많으시잖아요. 심리학에 관심을 갖다 보면 뇌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뇌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짜증나서 그만두는 게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짜증이 나서 그만두든 아니든 우리가 최근 뇌에 대한 관심은 증폭됐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상식이 된 이야기가 뭐냐? 뇌는 잠든다 안 든다? 잠들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얘는 어떻게? working. 일하고 또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이야기가 벌어지는가?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제 바로 뒤에 보이는 말 보이세요? 의식은 바다 위로 머리를 내민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대부분의 뇌의 안쪽의 과정은 무의식의 바다에 잠겨있다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카오틱한 역학 결과가 때마침 그때까지 없었던 요소들끼리 결합되고 연결되고 의식으로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상황들이나 이해들이나 지금의 인식이나 행동들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에 의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성격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 의식, 알겠는 거. 또 하나 전의식. 전의식이라는 건 의식 바로 밑바닥에 있는 건데 이건 뭐냐? 옛날에 잘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축적된 지식이나 아니면 기억 요 두 가지로 형성된 게 전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어딘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만큼인지도 몰라 이게 바로 무의식이거든요.
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이 세 개 안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주 기본적이고 마음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막 울컹찔컹 하면서 뭐 자아, 원자, 초자 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막 울렁찔렁 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성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요 가장 큰 바닥을 이루고 있는 빙산의 저 안쪽에 있는 무의식은 얼마 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의식도 의식 바로 밑에 있지만 사실은 바다에 살짝 가려진 대륙봉처럼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짝 잠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건 딱 위에 나와 있는 의식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의식은 누구 거? 내 거. 무의식도 누구 거? 내 거. 아, 그렇다면 보이는 것 말고 우리는 가진 게 상당히 많겠구나. 그래서 그런가 어쩌면 우리는 뭐의 바다다? 가능성의 바다이겠다. 아직 우리가 채 떠올리지 않고 퍼내지 않은 석유 이 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떠오를 부력을 갖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잘난 척할 만한 요소 하나 좀 나눠볼까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혹시 앤디 워홀이라고 아세요? 이 앤디 워홀이 왜 캠벨 수프들 막 쌓아놓고선 이게 작품이다 막 그러고 흔히 이제 팝아트 같은 마릴린 mon로 얼굴에다가 막 형광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요 작가가 앤디 워홀인데 앤디 워홀이 참 이 사람이 미래학자 같은 말을 해요. 1970년대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앤디 워홀이 이런 얘기합니다. 미래에 사람은 누구나 15분은 유명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때 당시 앤디 워홀이 살던 시절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요쯤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 미술계에 새로운 뒤통수를 한번 쳐준 사람이 앤디 워홀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그전에 없던 새로운 분야를 창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막 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 사람이 최초의 먹방을 했던 사람입니다. 햄버거 딱 사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해. 막 먹어. 계속 먹어. 그 다음에 그냥 이거 구겨 딱 버려. 이것까지가 영화 한 편이에요. 최초의 먹방을 찍은 사람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했던 진짜 유명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미래에는 누구나 15분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실현이 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시기에 창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느 시기에 나타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사회적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자이언트들, 이른바 거인들의 시대고 영웅들의 시대고 천재들의 시대고 잘난 놈들의 시대고 똑똑하다는 애들의 시대고 이런 시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풍미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영웅의 시대가.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거대한 영웅 서사,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이 얼마나 유명하고 개인이 얼마나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회적 사건이자 사회적 공유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유튜브예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하기도 하시고 보기도 하시고 요새는 뭐 이렇게 틱톡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방송에 나온다는 건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아주 선택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내가 하려고만 한다면 내가 너무 부끄럽지만 않다면 할 수 있어. 누가 보거나 말거나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유명한 뭐 대단 무명을 떠나서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미래에는 누구나 15분은 유명해진대. 누가? 앤디 워홀이. 이제 우리는 그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잘난 놈도 15분이고 나도 15분이고 너도 15분이고 우리 모두가 15분은 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15분은 상징적인 시간이죠. 나를 그냥 드러낼 수 있는 무대와 시간이 언제든지 열린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라고 좀 나와 있죠. 어느 쪽에? 요쪽에 위에 쭉 올라가 보시면 저쪽에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심리학 중에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가 왜 어떤 그림 보면 어떤 거는 모래시계 같은데 또 가운데를 보면 사람의 얼굴이고 뭐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고 어떻게 보면 저 그림이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토끼인데 어떻게 보면 새고 뭐 이런 그림들 보신 적 있으시죠? 요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앞에 거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저쪽 그림은 볼 수 없고 또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저쪽 그림은 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특징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요소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 게슈탈트 쪽에서 나와 있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 뭐냐, 우리가 여러 조각들을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퍼즐을 딱 맞췄어. 딱 맞춰가지고 한 판 탁 해가지고 딱 와서 오 나왔어. 딱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딱 맞춰봤더니 인어공주야. 그런데 이건 인어공주만의 의미가 아니라 이 인어공주를 딱 맞춰놨더니 엄마랑 같이 봤던 인어공주가 생각나. 안다다시 세바찬이 막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기억의 요소와 그 퍼즐을 맞추면서의 과정의 요소와 신경질 났던 일과 아니면 다음번에 또 볼까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의미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퍼즐을 맞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부분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퍼즐의 합은 단순히 퍼즐만의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해석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고 보니까 이 말도 어렵긴 하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것에 대한 조합은 늘 조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양산하고 연속되는 생각들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걸 합치자면 때로는 뭔가를 맞춰가는, 퍼즐을 맞춰가는 데에서 발생하는 위기감 같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머리를 쓰며 생각하며 일명 창발, 창조와 발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의 가능성의 공간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상단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연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정신에 찾아온다. 푸엔카라가가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 거기 세렌디피티라는 단어 아세요? 세렌디피티, 긴 영어는 쓰지 않아요.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은 뜻밖의 우연이에요. 영화 제목도 있잖아. 영화 제목 세렌디피티. 뜻밖의 우연이 나에게 올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대개 이걸 운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놀랍게 운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나에게 찾아온 우연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이렇게 찾아온 우연이 누군가에게 그냥 스쳐가는 건데, 이건 때를 잡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과 얘가 만나야 되는 거야. 얘랑 딱 만나가지고 쫙 스파크가 일어야 마치 누군가와 눈이 맞았지만 그에게 다가갈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 딱 왔을 때 딱 만나는 순간이 와야 그때 우리는 혹은 유레카, 아니면 어머 따봉 엄매 엉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한번 보자면,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던 플레밍의 페니실린, 프랑켄슈타인이나 프랭클린이 아니라 플레밍이구나. 간신히 기억나네. 플레밍의 페니실린이나, 두 번째 뉴턴의 만유인력, 우리가 또 이건 들어봤다. 그죠? 이렇게 아는 사람 나오면 왜 이렇게 반가운 줄 몰라요. 중요한 건 생긴 걸 몰라.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플레밍이든 아니면 만유인력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들었던 여러분 진화론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질량보존의 법칙도 알아. 맨델의 법칙 9대 3대 3대 1 막 이런 거, 콩 있잖아요. 완두콩 이런 거. 모르겠다. 하여튼 이 결국 뭐냐면, 이런 대부분의 순간들이 놀랍게 어떤 의도에서 시작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심리학 실험은 의도에서 시작된 실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연히 시작된 데에서, 혹은 이 실험을 하다가 엉뚱하게 저게 발견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결국 뭐냐, 우연이 어떻게 위대한 발견으로 가는가, 우연이 어떻게 이렇게 창조적인 예술로 이어지는가. 그렇다면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말 중에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었죠. 퍼즐 맞출 때. 그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함께 합쳐진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창조와 발전 합쳐서 창발의 요 기능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주제가 창조와 창조성에 관련된 거라면, 창조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해라. 그럼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진료,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몰입. 그 안에 빠져들어야 돼요. 빠져본 자가 그 안에서 만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을 충분히 들이켜본 자가
하고 탄성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마셔봐야 시원하다. 여러분 탄산수 드셔보세요. 그리고 먹다 보면 막 나중에 트림이 꼭 올라오면 그때 진짜 우리가 탄산의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만끽할 수 있기 위해선 몰입해야 되는데 그 몰입과 그 시선에 대한 안정적으로 그 안에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 또 의지와 노력과 그 관심 이게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질적 체득이야. 이거야? 이거야?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 노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는 뭐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가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사실상 몰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엉덩이 붙이고 노력하고 그리고 났더니 요건 알겠네 이렇게 간다면 요거 자체가 합쳐서 뭐다? 창조의 영역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막상 우리가 창조의 기초가 뭐냐, 창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창조의 조합물은 어떤 것이냐, 뭐가 있어야 창조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 안쪽에 이미 있는 것들의 어떠한 재조합이 창조로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첫째, 잡초는 보약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밖에 우리 학교 지금은 조금 추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밖에 나가가지고 그 잔디에 있는 잔디 막 뽑으면 어떡해. 그거 저기다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잡초를 뽑아다 먹어도 그게 약이 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잡초와 잡초가 아닌 그 약초를 구분하는 지식과 그리고 이 구분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 이건 하나의 체험이에요. 체험을 먼저 책으로 읽고 그 다음에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이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산에 가서 유사한 풀들과의 구분도 한번 실제로 해보게 되면 이게 나중에 나의 기억들이 함께 합쳐져서 마치 착즙을 하듯이 그렇게 즙이 나오고 약탕기에 끓여내어서 하나의 약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의 의미 있는 지식체계로 의미 있는 경험체계로 의미 있는 창조체계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거나 잡다하게 많다고 해서 그게 스펙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영역들 중에 단단해진 것들은 보면 대부분 상당 부분 내 스스로가 깎아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 같은 거 해보셔. 찰흙을 뼈대를 척척 이렇게 해가지고 찰흙을 척 붙여 딱 한 다음에 덩어리가 이렇게 치면 그 다음에 세밀하게 들어가잖아요. 세밀하게 들어갈 땐 붙이는 것도 있지만 떼내는 것도 많다. 그게 왜 떼내는 줄 아세요?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 대상 혹은 내가 머릿속에 내가 옛날에 그 봤던 그 대상을 딱 떠올리는 거야. 떠올려서 비교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대상과 내가 떠올린 대상을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딱 해가지고 보면 거기를 중심으로 유사도가 나타나잖아. 결국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만들고 잘라내고 붙이고 이렇게 하다 매만지고 나면 이게 어떻게 체험을 통해서 구분을 하고 구분을 통해서 명료화되고 명료화된 것을 통해서 더 세분화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모든 창조의 과정은 놀랍다? 왜? 똑같다. 놀랍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다가 중요한 겁니다. 우연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연이 얘한테 와서 딱 붙을 수 있을 만한 자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초중 고등학교 때의 준비를 되겠냐고. 넌센스예요. 넌센스라니까요. 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부터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Let's go! 출발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재미있는 요소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미술 잘 모르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사실 공부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미가 2개 있어서 저희 수미양가 했는데 미가 2개야. 하나 무용 아세요? 그때 무용할 때 그 배경음악이 그 사계라고 전 지금도 그 사계 듣는 거 그중에서 봄 나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진짜 짜증나요 지금. 근데 그거 말고 또 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미술이에요. 전 그렇게 미술을 못했어요. 그렇게 미술을 못해가지고 옛날에 그 아그리빠라고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재가지고 막 그리는 거였는데 비율 하나도 안 맞는데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아주 그냥 비슷하게는 그렸구나 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B를 줬는데 이거는 뭐 실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도 안 외워져요. 결국은 미. 괜찮습니다. C인데 뭐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왔던 여러 미술 중에 옛날 어렸을 때로 되돌아가 봐야 돼요. 어렸을 때 되돌아가면 오리고 붙이고
오리고 붙이고 기억나세요? 색종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병뚜껑부터 시작해서 헝겊부터 시작해서 막 붙이고 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꼴라주라고 합니다. 얼러리 껄러리 할 때 꼴, 그렇죠? 꼴라주라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들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인기에서 공부를 막 시작하는 이 얄팍하지만 뭔가를 시작할 시점에 요 성인기에 시작한 이 명지 전문대학교에서 이 공부가 함께 합쳐지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표상과 방향과 나침반과 그 하나의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 그림을 향한 이 과정이 뭐 심지어 그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게 과거와 지금 현재가 합쳐져서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내는 콜라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보자고 하는 건데 먼저 콜라주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술 시간 같아요. 자, 제가 제일 못하는 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각예술에서 주로 쓰이며 일단 보는 거죠. 그래서 질이 다른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헝겊, 비닐, 타일, 나무 조각, 뭐 종이, 상표, 가진 거 뭐 아무거나 다 스티로폼 뭐 다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붙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기법이에요. 대신에 거기서 의미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봐서 누가 볼 때는 어울리지도 않고 비합리적인데 비합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얘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 이건데 그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얘가 이게 되겠어? 근데 어떻게 파이널리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우리를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놀래키는 친구들이 그게 게임 영역에서건 아니면 그게 인간관계 영역에서건 아니면 그게 성실성 영역에서건 아니면 이 사람이 보여주는 또 다른 영역에선 어떤 사람은 노래, 어떤 사람은 뭐 지도력, 어떤 사람은 뭐 수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단순한 재생, 곧 배운 것들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이고 붙인 것들을 재합성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낼 것인가. 그 창조적 콜라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 누구요? 피카소 들어보셨죠? 들어본 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들었어요. 이분이 피시죠. 아니죠. 자,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인데 지금 보시면 1881년에서 1973년까지 사셨어요. 굉장히 장수하셨죠.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평균 수명을 볼 때에는 대단히 장수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한국전과 관련된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합니다만 꼭 그런 걸 그리지 않았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놀랍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작품 중에는 아는 것도 많죠. 그런데 뭐 이 아는 작품들 유명한 작품들 말고도 잘 알려지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이 바로 뭐냐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콜라주인데 콜라주는 누가 시작했다? 피카소가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피카소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가? 여기 지금 여기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바로 여기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 바로 옆에 보이시죠? 1912년. 이게 뭐냐면 등나무 의자를 자기 스스로가 구현을 해낸 거야. 등나무 의자가 있는 풍경을 어떤 식으로 등나무의 재질을 갖다가 또 등나무에 있을 만한 재질을 갖다가 이거저거 갖다가 합쳐가지고 이게 바로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이야. 그려야 맛이 아니야. 이렇게도 이거는 작품이 될 수 있어라고 보여준 첫 작품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실거실한 일종의 천 같은 거, 삼배 같은 게 있어요.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합쳐가지고 말 그대로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아는 것들이 모인 건 아니지만 맞긴 맞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인데 그게 다시 찢어지고 밝혀졌다가 다시금 재조합되면서 그 상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마티즈가 있습니다. 요즘 위에 있는 제 바로 위에 있는 요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앙리 마티즈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 위에 있는 그림이 이 파란색 물감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13년간 휠체어 생활하면서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색종이를 이렇게 손으로 찢어가지고 이 유화판에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붙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 위작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팔리는 이런 싸게 팔리는 제품들은 이걸 그냥 이렇게 약간 유화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색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이 마티즈의 이 끊이지 않는 열정을 보고 뭐라 했냐? 그의 뱃속에는 태양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조셉 코넬이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사람도 콜라주 영역에서는 뭐 세계적인 작가라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3장 그 조그만 통 안에다가 내 어린 시절에 필요하고 가지고 놀던 소꿉장난, 장난감 이런 걸 넣어서 제목이 뭐냐? 노스텔지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콜라주는 뭘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서사는 끝났고 개인서사가 시작되다 말씀드렸죠. 이제는 누가 남아있는가? 거인, 위인, 역사, 뭐 의미, 남들이 주었던 한국사, 세계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너, 나, 그리고 유튜버들 상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나의 해석, 그리고 내가 쓰는 나의 역사. 네가 뭐라 그래도 난 세계사 속에도 못 들어가. 한국사 속에 드러나지도 않아. 그러나 어떻게? 나는 나의 역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많이 쓰이는 4개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 자팍다식. 지금은 닥치는 대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알쓸신잡.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쓰자. 그 다음 3번째, 해쳐모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은 골라서 쓰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세요. 마지막 4번째, 선택과 집중. 말 그대로 내가 내게 기회가 온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기회가 온다 싶을 때는 serendipity, 말 그대로 우연한 행운이 올 때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거기에 노력을 집어넣은 다음에 아, 이게 이렇구나. 이것 자체가 하나의 뭐다? 창조다.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창조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몰입해야 된다. 그 안에 빠져야 돼. 빠져. 그러려면 어떻게? 어디에 빠지는 줄 알아야 돼요. 또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빠질 필요가 있어요. 시간의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를 위한 콜라주의 재료들은 다 가져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몰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돼. 생각해. 멈추어서 생각하는 연습. 두 번째,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야. 천천히 생각해야 돼요. 천천히. 생각해.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메모해야 돼요. 메모리가 돼야 돼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메모리가 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멈춰. 생각해. 컨디션 유지해. 기억해.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로댕 아시죠? 오뎅 말고 로댕. 이게 프랑스에 가면 오르쉐 박물관에 이 단테의 신곡 그 부분을 따서 로댕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작품이냐면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앞에 그 가운데 위쪽에 있는 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생각하는 사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냐? 계속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계속 기록합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해석하고 계속 쌓아두고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하나만 기여해도 되고 그건 뭐냐? 나의 또 다른 창조야. 나의 이전의 과거의 것과 내가 지금 배운 새로운 것들을 함께 가져와서 만든 나만의 콜라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 콜라주가 만들어지고 덧붙여져서 내 인생 역사의 콜라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누구에게나 해당돼. Everyone.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누구에게나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놨던 바로 이 작품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바로 그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최근에는 휴대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기억하실 것,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 15분은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개인 서사의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만의 콜라주가 뭔지 유튜브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뭔가, 나의 과거 컨텐츠는, 나의 현재 컨텐츠는 이걸 묶은다면 그럼 어떤 게 가능할까? 모두에게 허락된 세상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게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떤 콜라주가 될 것인가? 오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재료와 현재의 재료를 목록으로 한번 서서 생각하고 기록해봤으면 좋겠습니다.